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35만 달러, 이더리움 8천 달러, 솔라나 900달러, 금리 인하와 ETF가 만든다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 바하이드, 이 아브라 글로벌 CEO가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사이클에서 3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비트코인 현물, 자금 유입 등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솔라나, 수이 등 이 주요 알트코인도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은 8,000달러, 솔라나는 900달러, 수이는 2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아주 과감하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지금 이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완화하면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낮은 금리는 차입 비용을 줄여서 더 많은 자금이 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만드는데요. 특히 미국 정부는 막대한 국가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QE 또는 다른 형태의 금융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죠. 결국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그 자금들이 이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와 수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솔라나가 900달러까지, 그리고 지금 수이도 25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가 이제 빠른 거래 속도와 탈중앙화 금융인 디파이 그리고 게임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주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후 비트코인 ETF로 7억 5,500만 달러가 유입된 점을 언급하면서 기관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정부의 감세 정책도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제 사이클리컬 발할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경제 흐름을 이해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겠죠. 비트코인 국가 보유 경쟁 시작, 캐시우드 2030년 150만 달러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 캐시우드가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50만 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투자 전망,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은 저번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기사에 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빅 아이디어 2025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이 통합되면서 장기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금시장의 60% 수준에 도달해야 하며 이 기관 투자자, 공기업, 국가의 보유량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보고서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의 일 거래량과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연산력이죠.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강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시장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만 보더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건 아실 거예요. 다른 알트코인들의 이제 조정세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만은 조정세가 굉장히 완만하고 그 움직임이 굉장히 둔합니다. 크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상승을 하고 나서도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죠.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 확대도 주요 성장 요인으로 지목이 되는데요. 최근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공으로 인해서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내 비트코인 비중을 늘리고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트먼트 전망에 따르면 2030년 150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58%의 복합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인 자산에서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수치입니다. 꿈 같은 수치죠. 비트코인은 지난 몇 년간 평균 10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미 이를 초과하는 성장세를 이제 보인 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크의 인베스트먼트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의 6.5%를 비트코인에 할당을 해야 되고, 공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기업 자산의 10%를 차지해야 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10%면 꽤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체 외환 보유고의 7%를 차지해야 한다라는 조건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망이 생각보다 공격적인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공기업이나 기업 자산의 10%만 지금 거의 없는 수준도 0%도 많은데 10%까지 올리는 것은 꽤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 전망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라톤 디지털 CEO 비트코인 상승 확신 올해 20만 달러 가능이라는 기사입니다. 마라톤 디지털 CEO 이 프라이드 틸은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최대 20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95,000에서 10만 달러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대규모 매도수가 나오더라도 강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면서 비트코인이 올해 안에 15만에서 20만 달러 사이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상승을 견인할 주요 요인으로는 우호적인 경제 환경, 그리고 기관 투자 확대를 꼽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수탁 서비스죠. 이걸 제공하고 기업들이 자산의 1~2%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자산의 1~2%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10%는 정말 과감한 전망세입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이 강한 자산으로 금과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도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는데, 현재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보유 양은 2천만 개인데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입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시 가격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도입 가능성이 가격 상승의 핵심 촉매제가 될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을 미국에서 실행하면 이제 계획에 따르면 10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비축할 것이라는 계획들을 의회에서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그 측에서는 이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일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 치솟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9만 달러 조정은 매수 기회 미금리 정책 주목이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클 반데포펜은 비트코인이 현재 정체 구간에 있으며 9만 달러가 강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10만 4천 달러 돌파 시 사상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덧붙이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향후 흐름은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는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죠. 자, 비트와이즈 CIO 기관 투자자들 비트코인의 극도로 강세적, 개인은 수년 내 최악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후관이 기관과 이제 개인 투자자 간의 극명한 심리 차이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 극도로 강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는 이 수년 내 최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완전한 다른 세계에 사는 것 같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아르카 최고 투자자 책임자 이 제프 도번도 같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강세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와 가격 간의 괴리는 극심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개인 투자자의 부정적인 심리가 소셜미디어에서 과장된 측면이 있고 전통 금융기관들은 실제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런 이제 민코인 시장의 급락, 알트코인들의 급락에서 이런 요인들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심리는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코인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부정적인 심리가 강해지는데요. 대부분 지금 이제 민코인의 급락이 가장 크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라나 기반의 이제 도구 위햇이 85% 이상 하락했고, 봉쿠도 70%를 급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바이누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위권에서 밀려났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느 정도 민코인의 이제 거품이 조금 이제 사라지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트럼프 코인도 굉장히 거품이 많이 꺼졌죠.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좀 해소가 되고 불안한 심리, 부정적인 심리가 이제 만연했을 때 다시 한번 또 반등의 기회가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고객 자산 관리 규모 미 21위 은행 3배, 증권사로 치면 8위 해당이라는 기사고요. 미국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코인베이스가 관리하는 자산 규모가 21위 미국 은행보다 크다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는 4,200억 달러 규모 고객 디지털 자산을 관리 중인데, 이는 코인베이스가 미국에서 21번째로 큰 은행보다 많은 자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금융사들을 조금씩 지금 이제 코인의 거래소가 따라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증권사로 기준으로 해도 8번째로 큰 증권사가 될 것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코인 시장의 성장세를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주 100만 개의 신규 토큰 생성 암호화폐 시장 공급 과잉 진입이라는 내용입니다. 코인마켓캡에 이제 등록된 암호화폐 총 개수가 지금 1,100만 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해요. 현재 1,099만 개 이상의 디지털 자산이 존재하고 있고, 2024년과 2025년 초 급증한 신규 토큰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민코인이 대규모로 출시되면서 신규 암호화폐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었는데, 일부 분석가들은 이 같은 민코인의 확산이 기술 기반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고, 기존 알트코인이 누리던 투기적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민코인의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이런 원인이 좀 클 것 같아요. 이제 민코인에 쏠렸던 많은 자금들, 거품들이 어느 정도 꺼지고, 이런 이제 토큰들의 범람이 실제적으로 알트코인들의 전체적인 시장의 확산에 좀 이제 찬물을 끼얹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세를 보여주고 줘야 될 것 같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과도한 토큰 발행이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앞으로 프로젝트 간 합병과 토큰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 과정과 어느 정도 이제 퇴출이 되겠죠. 민코인이나 이제 쓸데없는 코인들은 대부분 이제 퇴출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제 시장이 조금 더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이제 언제나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이제 언제나 이런 주식에서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거품이 끼었다가 다시 그 거품이 내려앉으면서 이제 폭락이 나오고, 다시 또 이제 정화가 되는 과정들을 겪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한 후에 대규모 통합이 일어났던 흐름과 유사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몇 년간 의미 있는 프로젝트만이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제 우리가 선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 시장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또 분석을 하는 것들도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이제 조정세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알트코인이 완벽하게 이제 반등을 하는 신호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진짜 이제 제대로 힘을 발휘해서 비트코인보다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을 때,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이 진짜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몇 주내 큰 폭 하락 겪을 것이라는 경고인데요. 비트코인의 폭락을 2011년 비트코인의 폭락을 정확히 예측했던 익명의 분석가 데이비드 웨이브는 향후 몇 주 내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겪을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비트코인의 패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7만 이제 4천 달러에서 상승한 뒤 5만 달러까지 하락을 했던 그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3월 말까지 조정 국면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웨이브는 이제 BTC가 조정을 받을 경우 0.382 피보나치 수준인 81,000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는 피보나치 확장 도구를 이용해서 잠재적인 매수 매도 지점을 예측하면서 현재의 패턴이 지난해와 유사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의 조정 이후 강한 상승세를 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성장 곡선 모델로 이동평균 수렴 확산 지수의 지표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이 올해 말까지 최대 26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LGC 모델은 시장의 주기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데 활용이 되는데, MACD는 트렌드 방향과 반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기술적 지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차트적으로 봐서 지금 여기 0.382 비트코인이 0.382 구간까지 조정이 나오면 81,000달러 수준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은 이제 되게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큰 움직임 없이 그냥 횡보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박스권에 남아있는 상태이고 큰 방향성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